3배 이상 오른 곳들이 굉장히 많았다. 37년 중에서 하락을 했던 경우는 11번에 불과하다. 이 하락폭이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여기도 이렇게 가격이 아주 착한데 이런 곳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상승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좀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우리가 시장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사입니다. 37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6.7% 상승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상승률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인포에서 KB 부동산 시계열을 바탕으로 한 통계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주간 시계열, 월간 시계열 매주 매월 나오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은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도 4.6배라는 거고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6.1배 뛰었다. 서울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 서울로의 집중의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니까 전국과 서울의 상승률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근데 뭐 이것이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서울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리면서 많이 오른 것이긴 한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부터 2021년도 많이 올랐었던 1년, 2년 이때 상승률과 2013년부터 현재 상승률을 비교해서 여러 아파트들을 보여드렸었잖아요. 많이 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0% 상승률. 그러니까 240%는 거는 3.4배 올랐다는 겁니다. 3.4배. 뭐 200% 오른 곳들은 너무나 많아요. 200% 넘는 곳은. 그러니까 최소 3배 이상 오른 곳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도 100% 이상 오른 곳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100% 이상. 그럼 202배에서 2.67배 이상 3배까지 오른 곳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2013년부터 해도 이렇게 가격 상승폭이 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이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 중요한 우리가 그 물가의 어떤 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 짜장면 가격, 짜장면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의 기준으로 해서 86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600원에서 650원 이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거의 뭐 6,000원에서 7,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오른 거예요. 10배 이상 올랐는데 짜장면 가격은 10배 이상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은 특히나 서울은 뭐 전국적으로는 4.6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겨우 6배 오른 것이니까요.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물론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계속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르고 내림이 있는데 오르고 내림이 있지만 37년 중에서 실제적으로 하락을 했던 경우는 몇 번? 11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1번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상승이었어요. 그나마 11번에 불과한 하락도 외환위기였던 1987년, 88년도에 거의 15%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 한 번 있었을 뿐 모두 집값 하락폭이 5%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그 위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 서울 아파트 평균 변동률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일 큰 폭이 하락을 했었던 때가 98년도. 그죠? 그리고 굉장히 상승률이 깊었던 이 시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중간에 이렇게 규제가 터졌을 때 잠깐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오르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었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좀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2009년도랑 올랐었다 보니까. 그랬다 실제적인 하락은 2010년부터 해서 한 그 2013년도까지 해서 하락이 이어졌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부터 반등한 겁니다. 2014, 15, 16 해서 이렇게 반등한 겁니다. 이때도 하락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때에 비하면 상승률도 비교적 우리는 적습니다. 꾸준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하락폭은 또 커요. 이때보다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집값이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1번의 상승과 11번의 하락과 27번의 상승, 더 많은 상승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 비중을 둬야 되겠냐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조금의 조정 가지면서 크게 우상향하는 이러한 그래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매수를 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올랐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덜 올랐고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하락폭이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특히 뭘 산다? 이건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조정이 온다 해도 여기서 큰 조정이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에서 리스크가 전혀 제로인 경우는 없습니다. 약간의 리스크는 갖고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우리가 큰 부담을 안는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같은 시기라면 매수에 대한 고민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물건마다 단지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물건, 관심 있는 단지의 어떤 시세 흐름이 좀 다른 곳에 비해 빠른 시세 회복에 있었다라면은 내가 매수하고 나서 빠른 어떤 그 상승 그 큰 폭의 상승률을 기대하는 것 단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직까지 회복세가 굉장히 더딘 아파트들이 서울 수도권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여기도 이렇게 가격이 아주 착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선택하실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이 하락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더 간다면 좋겠죠. 만약에 11월, 12월, 1월까지 가준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11월로 끝나면 어떡하죠? 12월로 끝나면 어떡하죠?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된 분들은 내가 봤던 가격이 아닌 더 높은 가격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시세 흐름도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또 보자면은요, 이런 거죠. 줄줄이 주담대 금리 올리던 은행이 일주일 만에 대올라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죠. 이번 주부터 0.1에서 0.2%포인트 내린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은행들에 대한 그냥 민생 그 회의를 하면서 은행들이 갑질한다. 독과점식 어떤 방식 떨쳐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대출이 아주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요. 이것만이 지금 문제는 아니긴 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시장에 약간 냉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대외적인 악재들이 연이어 터졌고 국채금리, 미국채금리가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들이 연달아 있었던 건데 국채금리 지금 막 내려가고 있고 유가 막 내려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준금리는 또 동결됐고요. 자,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하나씩 걷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대출금리, 우리가 기준금리가 어떻든 간에 대출금리가 오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도 이제 조금 낮춰주는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내년에 신생아 특례가 또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다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을 누르던 악재는 거쳐가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서울 수도권은 공급의 문제,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 계속 오르고 전세 가격 오르면서 매가를 압박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너무나 두려운 시장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뭔가 발을 디뎌서 나가볼 만한 시장일까요? 아니면 이거 너무나 편안한 시장일까요? 각자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도 각자 책임지시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별로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다만 뭔가를 처음으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겁이 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조심조심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낙폭이 컸고 회복이 더딘 곳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조금 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미 경험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좋은 시기입니다.
올해 말까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말까지가 좋은 할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내가 가격을 좀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딱 요 기간이라는 거죠. 곧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은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겁을 낼 시장은 아니다. 여러 언론에서나 또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약간 공포성 코멘트들, 물론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자극하신다면 그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이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뭔가를 결정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좋은 시기라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를 또 한 번 다시 찾아온 이제 또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어떤 약간 가격을 좀 저렴하게 놀려진 분위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이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